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올레이즈든 온라인 사업에 뛰어든 셀러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상품 소싱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상품을 찾고 가격을 조사해보고 상품을 매일매일 등록했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판매도 되지 않아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심지어 내 상품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싼데도 팔리지 않아서 의아하기도 했고 내 상품이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찾은 뒤로는 3개월 만에 12억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선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깨달은 저만의 상품 소싱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그냥 풀기가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제가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다 공개할 테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싱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소싱하는 거 어려우시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떤 제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 도매국 인기 상품 100에 있는 걸 그대로 긁어와서 올리거나 대량 등록하려는 추상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품들이 이미 판매가 잘 되어 있고 검증된 건 맞지만 초보자가 접근하기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쟁자도 너무 많고 가격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상품들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도매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보 셀러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사실 의문이실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급처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도매로도 팔고 있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아님 이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자가 판매가 너무 잘 돼서 직접 공장에 컨택해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그럼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소싱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상품 소싱을 여기 보이시는 전체를 눌러서 할 게 아니고요. 옆에 보이는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소싱할 겁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상관없는데요. 네이버는 시링크라는 로직이 있습니다. 시링크라는 로직이 뭐냐면 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글을 중점적으로 쓴 사람의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켜주는 건데요. 갑자기 상품 소싱하다가 왜 생뚱맞게 블로그 상위 노출 이야기를 하냐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 로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품을 올릴 때 소 카테고리는 틀리더라도 대 카테고리는 같은 상품을 올리셔야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올리다가 의류를 올리고 또 갑자기 화장품을 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집 이사를 해서 가구 고르는 데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가구, 생활, 취미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순위별로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1위가 경추베개로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추베개를 소싱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 가격이 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품을 버려야 되냐? 다른 상품을 소싱해야 되냐? 하실 텐데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분석 후 이 상품을 버릴지 말지 결정해 볼 건데요. 아이템 스카우트를 광고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사용하기 편해서 사용 중입니다. 유료지만 처음이라면 무료 체험도 할 수 있으니 한번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경추베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상품 시장성과 꾸준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경추베개하고 검색을 눌러주시고요. 6개월 매출 볼륨이 32억 원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검색수도 55,000개로 괜찮죠? 쿠팡 경쟁 강도나 로켓 상품 비율도 좋고요. 사실 어떤 분들은 쿠팡 상품 비율이 좋으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율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상품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쿠팡에서 인기가 많고 상품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켓 상품이라는 건 판매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쿠팡 본사에서 판매자한테 직접 물건을 가져와 자기네 창고에 놔두고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재고가 생기면 리스트를 쿠팡이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데요. 쿠팡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시장성과 수요도 없는 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로켓 배송으로 팔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 상품 비율이 높더라도 아니 로켓 상품이 저렇게 많은데 내 상품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종합 차트를 보는 겁니다. 종합 차트는 주간으로 해주시고 3년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살짝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판매가 꾸준한 걸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두바이 초콜릿 아시죠? 트래픽이 갑자기 확 상승했다가 이렇게 죽는 유행성 상품은 최대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계절 상품과 반짝 유행성 상품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 상품은 선풍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매년 돌아오는 계절 상품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화하면 했지 죽지 않는 상품인 거예요. 반면 유행 제품은 아까 두바이 초콜릿 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반짝 상승했다 꺼지는 상품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추베개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3년으로 클릭했을 때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제품을 소싱하셔야 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로 시장성과 꾸준한 수요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품을 소싱해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추베개는 대표 키워드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입니다. 그만큼 판매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상품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경쟁 강도가 덜한 상품을 찾아볼 건데요. 이를 세부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세부 키워드를 어떻게 찾냐? 아래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경추베개와 관련된 키워드 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라텍스 경추베개, 낮은 경추베개, 1.5베개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단어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추베개에서 파생된 단어에 주목해야 하고 이들 세부 키워드 검색량 조회를 통해 비교적 경쟁이 덜 치열한
글로벌한 시장에 진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경쟁량도 5 이상은 초보자가 접근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5 미만인 상품들만 소싱해야 합니다. 여기 연관 키워드에서 경쟁량도 5 미만으로 필터를 걸 건데요. 아까 경추배기로만 했을 땐 411개의 키워드가 떴는데 경쟁량도 5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의 키워드가 411개에서 107개로 확 줄어드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아래에 이렇게 검색 조건에 맞게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서 경쟁강도와 쇼핑성이 좋은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빨아 쓰는 경추베개, 목기스크에 좋은 베개, 수면 호흡 베개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두 키워드를 나란히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볼게요. 아까 경추베개라는 큰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렇게 올린 사람이 28,000명이 넘죠? 그럼 저희는 빨아 쓰는 경추베개를 쳐볼게요. 이번에는 올린 사람이 8,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판매를 해야 될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저희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은 키워드로 진입해서 다른 판매자와 경쟁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틈새 키워드를 활용해 조금씩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리뷰가 쌓이면요. 추후 메인 키워드에서도 상위 노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한 개의 상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꾸준히 노가다로 찾다 보면 분명 여러분만의 효자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만의 노하우를 찾은 뒤 3개월 만에 12억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은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효자 상품 7개로만 만든 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요. 처음부터 마음이 급해서 상품을 이것저것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단순히 여기서 그쳤다면 12억 매출은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같은 제품이더라도 다르게 팔 수 있는 데에 집중했는데요. 단 한 상품이라도 제대로 소싱하고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가공했습니다. 사실 위탁 상품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가치는 달라지고 같은 상품이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차별화를 둬서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거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노하우 하나를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소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최신 트렌드를 읽는 건데요. 전 요즘 인기 상품이 뭔지 탑100 순위를 하나의 루틴처럼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쓱쓱 스크롤을 내려보면 아 요즘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구나 라는 걸 자연스레 체득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새롭게 인기 순위에 등록된 상품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상품들은 아직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진도 충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셀러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서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해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내 상품의 조회수도 더 쌓이게 되고 판매 실적까지 붙어 해당 상품은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굳이 최저가를 팔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마진의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굉장히 잘 팔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이템들은 이미 많이 팔리는 아이템에서 뽑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한 달 순이익 300만원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이템이라도 상대 페이지나 그런 걸 통해 남들과 다르게 팔 거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실전 노하우와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빠르게 얻어가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